네, 안녕하세요. 매주 이렇게 한 분씩 대표님 모시고 피처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비지터분 많이 오시는 날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프리마 대표님 각자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제가 대신 발표를 좀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빠르게 하겠습니다. 사실 뭐 피처 발표가요, 이제 저희 전문 분야를 말씀드리는 자리인데 오늘은 제가 한 B&A 활동 한 1년 저도 한 10개월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받았던 리퍼럴 그리고 그 리퍼럴을 어떻게 제가 성과를 냈는지 그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목차는 4개 정도 잡았는데 제가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법무부 조율을 뭐 하는 곳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누굴까요? 네. 세 번째는 과연 여러분 대표님들은 저한테 리퍼를 해줘도 될까? 제 스스로 자문을 하면서 장표를 마련했고요. 네 번째는 B&R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법무법인 조율은요, 서초동 저희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펌하고 다 차등은 뭐가 있냐면 저희는 대표님들이 한 20분 계세요, 변호사님이. 그리고 직원분들 한 30분 정도 되시고, 근데 직원분들이 이제 뭐 집행관 출신 사무관님들부터 또 회계사님도 계시고 또 세무사님도 계셔서요. 이제 뭐 로펌이 한 곳이 소송만 하는 곳인 줄 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소송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소송 끝나고 나서 다른 사후적인 조치들이 있는데 그런 조치들을 저희 법인에서는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저희 장점입니다. 저는 법무부 조율에서요 2016년서부터 변호사하고 있고 2021년서부터 이제 구성원 파트너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력은요 이렇습니다. 네, 이건 저희 홈페이지에서 그냥 따온 사진이에요.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예, 저는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이건 뭐 저의 과거의 일이고 제가 처음에 변호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는 처음에 제가 법학을 선택을 할 때, 법학이나 전문 변호사 저희 학과를 선택을 할 때 법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회 정의를 좀 실현시키고 그리고 악을 처단하고 그런 실현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초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큰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작년에 제가 중요한 사건을 하나 맡았습니다. 이때가 제가 이 사건을 맡으면서 저의 어떠한 그 변호사로서의 저의 초심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저한테 솔직히 뭐 그냥 스쳐가는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사건이냐면요, 어떤 A라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변호사가 정말 불성실한 변호를 해가지고 그 의뢰인들한테 정말 큰 피해를 줬던 사건입니다. 사실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뢰인분들이 변호사분들한테 적절한 조력을 못 받고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은 사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런 사건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 저는 그런 선입관을 갖고 의뢰인분들 만났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로톡 이런 법률 플랫폼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사건을 수임을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수임하냐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임료를 제한을 합니다. 통상 수임료가 사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변호사는 한 30만 원 제한을 해요. 그러면 그걸 받아본 의뢰인들은 놀랍니다. 근데 좀 사회적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 변호사 좀 이상한데 하면서 안 할 텐데, 사회 초년생이나 정말 힘드신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통상적인 수임료보다 사건을 그분한테 의뢰를 해요. 또 그분이 그냥 뭐 젊은 변호사가 아니고요, 이게 좀 경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상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사건을 이제 의뢰를 받아서 사건을 받자마자 연락이 두절되고 심지어 재판에 출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재판 출석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 재판이 패소를 하면 승소했다고 거짓말을 쳐요.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이제 황당한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의뢰인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변호사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사건 자체가 이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이게 좀 내 권리가 너무 침해됐는데 하신 분들 몇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사건을 의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임료 3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복받을 수 있는 피해금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수임료를 받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받아보니까 너무 사연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오셨는데, 피해자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죠, 변호사한테.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이게 사회 무너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보고
좀 열심히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약간 이게 사건을 하다 보면 이제 감정이 이게 이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이 변호사 좀 너무한데 같은 이제 동업자로서 이거는 이분은 좀 변호사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사건을 해가지고 벌써 8분이 됐네. 네, 사건이 돼가지고 그 사건에서 수임해서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방송을 좀 타게 됐어요. 그 변호사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계속 사건을 수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한 1000건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1000명이 넘어가지고 저한테 기자가 와가지고 제가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또 이분이 방송 나오고 나서도요, 또 반성을 하지 않고 또 수강을 또 해가지고 이게 피수처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방송이 나왔는데 불량 변호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량 변호사를 이제 잡는 변호사로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제가 이걸 찍으면서 저 스스로 이게 제가 이런 방송을 나왔는데 제가 정말 이 사건을 앞으로 잘해야겠다. 제가 이 방송에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길게 나왔어요. 한 방송에 인터뷰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나왔습니다. 여러 컷으로. 그래서 저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사건 잘해야겠다. 이 사건. 그래서 이게 저한테 한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BNI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앱을 한번 열어봤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한 4,800만 원 정도 사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은 총 한 민사소송 2건, 형사고소 1건, 그다음에 이혼도 했었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이혼 사건은 아니고 대표님 소개로. 그다음 형사소송, 그다음 강도 상해 1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인데 제가 사실 다 결과가 좋았어요. 근데 이게 결과 좋은 게요. 제가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왜 사건을 다 승소하게 되냐면 제가 딱 사건을 보면요. 대충 알아요. 이거는 사실 승소하기 어렵다. 그러면 승소하기 어려우면 제가 소송을 제한드리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가능성이 있는 사건만 하고 있고 그래서 승소율이 높은 거고요. 그럼 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그냥 돌아가시라고 제가 하냐? 그게 아니면 다른 방안들이 많습니다. 소송하기 전에요. 합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좋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좀 합의를 좀 잘 이끌어내는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합의하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가지 사건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은요. 제가 처음 BNI 딱 입회하자마자 우리 노영규 대표님 어디 계시죠? 대표님 어디 계실 텐데. 대표님 지인분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한 사건인데 이 사건인데 좀 약간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여러분 대표님들 전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임차인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전세금이 높아서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을 때 전세 계약서에 보시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 협조한다. 이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즘 공인중개분들이 대부분 이거를 상시적으로 넣는데 이 계약은 그걸 안 넣었어요. 근데 그 협조가 뭐냐면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임대인이 우리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그리고 은행이 연락을 합니다. 은행에서 이게 전세 계약 체결이 맞는지 그래서 임대인한테 연락을 하는데 그냥 전화를 한번 받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게 채권 양도 통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채권 양 통지 은행에서 뭐 내용 증명이 하나 옵니다. 이거 채권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 통지를 그냥 우편물을 수령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임대인 협조 전부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그 문구가 없어가지고 임대인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분들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거 당연히 별거 아닌데 임대인한테 이거 협조 이 정도도 안 해줘? 그래서 근데 임대인이 왜 안 해줬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약금을요 몰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계약서 이거 문구 없으니까 이거 갖고 내 계약금 몰취하겠다 4천만 원. 그래서 임차인이 4천만 원을 몰취 당했습니다. 저한테 오셨어요. 그럼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사실 임대인 좀 너무하시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근데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이거 다 다 졌어요 임차인들이. 왜냐하면 임대인한테 협조가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의무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그래서 계약서에 문구가 없는 한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법적인 걸 요구하면 안 되죠. 소송에서 판사님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 너무하지 않았어요 판사님? 우리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이거 안 해줍니까? 이거 임대인한테 아무런 피해가 안 가는 협조인데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제가 진짜 법적으로 주장을 잘 해야죠. 계약금은 이제 위약금의 성질이 있어서 손해배상 감액을 할 수 있는데 그건 판사님 재량이에요. 판사님 재량은 뭐냐면 판사님 마음을 움직여야 돼. 그러면 판사님한테 이제 임대인이 너무했다는 걸 사정을 잘 얘기해가지고 제가 50% 감액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겨우 회수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하고 싶어 할에서는 전액 다 패소를 했는데 저는 50% 정도 승소를 해가지고요. 두 번째 사건, 마지막 사건인데요. 이것도 저한테 좀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뭐냐면요. 이건 우리 법무사님 지인분이 소개시켜 주신 건데, 여러분 학창 시절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형들이 불러다가 돈 뺏고 이렇잖아요. 그게 법적으로는 강도예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돈을 안 준다 그러면 한 대 툭툭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도 상해가 됩니다. 근데 강도 상해는요,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법에, 형법에. 7년 이상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강도 상해를 하게 되면 무조건 실형이에요. 판사님이 아무리 뭔가 재량을 해서 감형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안 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저희 의뢰인이 피고 3인데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피고 1은 성인이에요. 피고 2는 같은 미성년자. 근데 피고 1이라는 애가 이 두 명을 데리고 강도 상해를 시킨 거예요. 동네에. 근데 이제 좀 행위 유형은 좀 나쁩니다. 어떤 식이냐면 성매매로 유인을 해요, 피해자들을. 그래서 성매매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이게 의석하운데 대해서 돈 빡 때리고 돈 빼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의뢰인이 만 16세 미성년자고요. 그리고 이게 트레 쪽으로 이제 시력이 상실된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결국에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최소한 이 미성년자라는 사실,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사실, 이거는 감형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판사님에 또 호소를 했고, 결정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피고인 3만 소년부 사건을 송치됐습니다. 소년부 사건 송치된 건 뭐냐면 소년범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일반 형법이 아니라. 이러면 전과가 안 남습니다, 이 학생한테.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다른 피고인 1은 징역 7년을 받았어요. 피고인 2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어떤 변호사를 만나에 따라서 사건이 차이가 나서 제가 기억에 남아서 했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 마지막 비엔나를 하는 이유. 제가 변호사를 해보니까요. 변호사는 법만 잘 알서는 안 되더라고요.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비엔나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이렇게 매주 새로운 비지터분하고 또 새로운 대표님들을 찾아뵙게 돼가지고 매주 성장하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비지터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같이 비엔나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